될지 모르겠네. 책이랑 강의가 많은데 뭐가 제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이 영상은 황일동의 신용관리사 책이잖아?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과목별 출제 경향 한번 봐볼까? 안녕하세요. 신용관리사 황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관리사 시험 내용이 과목이 총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 일반,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채권관리 방법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신용관리 실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고객관리 및 민원 예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8개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과목별로 제일로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빈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1과목, 채권 일반에서는 총설 부분하고요. 채권 일반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채권 일반 부분은 보통 두 자릿수씩 출제되죠. 10문제, 11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2과목 채권관리 방법은요, 의무회수 부분하고 민사집행 두 부분이 비슷하게 매년 10문제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3과목 부분에서는요, 1년 정도 총설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4과목에서는 매년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요새는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업무 지침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고 있죠. 각각의 많이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에서 특히 채권 일반 부분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가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총설 부분에서요, 권리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민법상 능력에 관한 미성년자라든가 제한 능력자에 관한 부분, 이런 게 꼭 매년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권리 변동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분하고 부관, 즉 조건과 기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거의 매년 한 문제씩 꼭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기간 계산 문제가 한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게 책 내용이 없었는데 출제가 되고 나서 제가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소멸시효 관리 부분, 이 부분은 뭐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많게는 뭐 3포까지 해서 3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합해놓고 보니까 거의 많이 출제가 됐었다. 매년 5문제 이상, 10문제 이하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설 부분을 좀 잘 보시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채권 일반 부분이죠. 채권의 목적의 부분에 금전채권이나 이자채권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특히 금전채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채권 추심 실무를 진행할 때는 금전채권에 관해서 추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그 부재. 보통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행지체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뭐 이행불능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채무불이행 유형 부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채권 발생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전형계약들, 형태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문제도 나오고, 계약 총칙 부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이라든가 대리 부분도 한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이게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실제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과 확정일자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향이 건너서 한 년씩 나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법과 비교했을 때 상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항행에 의한 금전채권이죠. 이 부분도 한 문제씩은 들어가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채권 부분이죠. 금융채권이 증서대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분류 부분이 있죠.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탑4에 어음 부분을 놨어요. 어음은 이게 1단원하고 2단원 각각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서 이론 교재를 쓸 때는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놔서 1과목에다 넣어놨거든요. 1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음행위라든가 어음행위 특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음이 굳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최근에는 수표 부분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수표 부분도 이제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채권 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보증하고 담보물권, 특히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고, 가끔씩 이제 비전형 담보로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보시고요. 이 보증도 어음 보증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1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별한 것 같고, 제 2과목 채권관리 방법 부분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조건과 기한이 있죠.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기한이익 상실 내용이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 의무회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채권의 소멸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는 대표적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정도를 넣어놨어요. 변제 부분은 필수적으로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씩은 나오고, 불변제도 이제 나오고요. 공탁이나 상계가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꼭 보시고, 채권양도하고 채무인수가 한 문제씩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올 때도 있고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인한 채무 이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케이스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케이스 문제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제가 기출문제집에 그 해설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상속인이 누구인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 몇 개를 풀어보시면은 이 케이스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속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일반 이론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채권자가 사망했을 때라든가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추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파3로 채권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 대입권하고 채권자 취소권 있죠. 이것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감에서 나오거나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채권자 대입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보전처분 부분도 가압류나 가처분, 뭐 집행,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실무적으로 집행이나 집행 취소 부분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소송 실무 부분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신용관리사 시험에 있어서는 집행 권한을 얻은 다음에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거나 추심하는 절차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처럼, 또는 검사 시험이나 이런 데처럼 소송 실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특히 소액 재판이라든가 또 지급명령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요. 파트 5에 있는 민사 집행,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강제 집행 그 총론 부분에 있는 그 일반 이론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집행문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문 부분도 꼭 잊지 말고 보시고, 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부분의 재산 명시 절차,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재산 조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꼭 공부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 이 부분도 한 문제씩은 꼭 들어가죠. 어떨 때는 뭐 두세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 양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거든요. 여기서 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자동차에 대한 집행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동산에 관한 집행에서 유치동산 집행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죠.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고,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추심에 관한 거하고 전부명령에 관한 거,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내거나 따로따로 내거나 이런 식으로 꼭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구별을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 이거는 앞에 부동산 경매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준용해서 쓰니까 그냥 한번 일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과목 부분을 보면요, 신용관리 실무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법이 3가지가 있어요.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있죠. 그 각각 법에서 매년 시험에 한 두세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법률에 대한 단행법,
거죠. 앞에 1과목이나 2과목 있을 때는 민사 민법이나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렇게 이제 일반 법들이고, 여기에 나온 법들은 이제 출시에 관련된 단행법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각을 좀 잘 보시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 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문제, 뭐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호본이라든가 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추심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신용정보 관리나 채권 상담 관리나 행보물 관리나 이런 데서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보시고, 신용회복 지원 제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파트 5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용회복 지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의 내용이 한두 문제씩 나오고, 특히 챕터 3의 그 개인 회생하고 챕터 4의 개인 파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 부분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6의 신용관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3개 법률 말고 나머지 법에서 이렇게 하나씩 금융 상식 문제로 이렇게 추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취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의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면서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그동안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자, 4과목에 보시면 국민윤리 아니면 도덕시험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예절이라든가 뭐 상담하는 사람의 태도라든가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최근에는 채권 출심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험에 대폭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3, 4년 전부터 10문제 이상 나와버리거든요. 구체적인 조문이 있고 또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출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4과목 부분이 암기할 내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옛날에는 이 부분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금융 상식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냈거든요. 채권 출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이제 대폭 출제되면서 그 금융 상식 부분이 한 3-4문제, 2-3문제 이렇게 좀 줄었어요. 최근에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됐죠. 옛날에 가이드라인에 있던 내용들이 대폭 이제 법률화됐고, 또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채권 출신 내부 기준 모금 사례라고 해서 구체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고, 시험 나오는 영역이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봐야 돼요. 채권 출신 내부 기준 모금 사례 쪽으로. 근데 이 부분은 매년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개정이 많이 돼요. 실무적인 그런 환경이나 추심 환경을 고려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개정되는 새로운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매년 업데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예방 부분은 뭐 내용 읽어보시면 이게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금융 경제 상식 이 부분은 공부를 해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매년 그 부분을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넣어놨으니까 그 항목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나온 정도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라는 취지에서 넣어놨으니까 그걸 공부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